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7월 7일 그 삼성중공업 종가 7,100원, 이게 종가 기준으로 52주 최고가이죠. 사진 보시는 것처럼 최근 1개월간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3% 이상 조정 중이고요. 그런데 그 코스피 대표 선수들 모조리 수익률을 뱉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선업종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대폭락을 하건 말건 조선주는 꾸역꾸역 올라간다. 이게 제가 이런 취지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폭락하건 말건 이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선주가 코스피의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 이제 확실히 한 것으로, 등극을 굳힌 것으로 이제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놀던 그 세계의 그 부자들이, 한국만 해당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조선주에서 새로 한번 놀이터 발견해 보려고 계속 코스피로 몰려들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지난 2년간 계속 말씀을 들어왔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7월 7일자 투자 성적표 이제 보시면 코스피 평균 12%, 삼성중공업 39%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평균의 3배 이상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YTD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1월 1일 가격하고 7월 7일 종가 비교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는 2배였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3배로 늘어났습니다. 한화오션이 117%, 한국조선해양 70%. 와, 화려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비조선주 선택한 종목들, 그야말로 개별 기업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각 산업 분야의 한국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기업들 때문에 한국이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톱5 이상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단한 기업들이고 저들이 진짜 한국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교를 하려면은 같은 종목들 집합해서 집합 내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 이제 성적을 비교해야지 추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본을 바꾸질 않고 제가 계속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런 기업들은 예전에 다 한 번씩 갖고 놀았던 종목들이어서 저도 좀 익숙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은 딱 2개입니다. 하이닉스하고 포스코뿐입니다. 그렇죠. 봄 지나고 여름 되니까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처럼 어쩌다 보면은 황후가 식모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황후의 주식 몰락하다. 재밌잖아요. 이제 삼성중공업 주식 없으면 덩신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빠는 젊을 때 뭐 한 거야? 삼성중공업 주식이나 좀 사놓지. 무슨 쓰레기 잡주만 잔뜩 들고 있는 거야? 아빠는 쓰레기 아빠야?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부터 아기를 낳으면 삼성중공업부터 사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말이죠, 조선주들끼리 수익률 차이가 왜 저렇게 많이 나는지, 과연 한화오션의 저 성적이 정당한 성적인지 이거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시장의 어떤 고유 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게 시간도 널널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다른 거 하나 종목 한번 보면은 신한지주가 지금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한때 신한지주 수익률이 저 성적표에 1, 2등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봄쯤이었을 텐데 그 당시 제가 여러 번 은행주 싹 팔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상도 올린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겨울경 그때 금리 피크 그쯤에 금리 오르고 예대 마진 벌어지고 그러면 은행주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금리는 돈값이잖아요. 마트가 물건 팔듯이 은행은 죽자 사자 뭘 팔아야 합니까? 돈을 팔아야 합니다.
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예, 대출을 점점 더 늘려가야지 이익 증가율이 유지가 되고요. 그래야 성과급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달라져서 고금리에 부동산 폭락하니까 더 이상 대출이 늘지를 않고요. 기업 부문도 마찬가지고 힘들다 이거죠. 기업 우량 대출 새로 찾아내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 가계 쪽 중심으로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질벽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린다는 것은 이자 노예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자 노예가 돼줄 그 후보자들이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예? 사람이 줄어드니까. 예? 그 반려견 이름으로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 늘린다는 거는 노예 더 많이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이자 노예. 그 노예가 돼줄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니까 은행은 장기적으로 아주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의 금리 상승에 의한 이익 증가 효과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 감소 효과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신규 대출 줄어서 이익 감소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산수를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상승은 지속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팔아치워라.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당시 은행의 한계 이익 변화를 제가 미분식을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총 수익은 TR 이꼬르 PQ라고 하면 한계 수익, MR은 마지널 레비뉴는 P 프라임 Q 더하기 PQ 프라임, 이 P 프라임이라는 거, Q 프라임이라는 것은 미분식입니다. 미분식. 뭐냐 하면은 P는 금리고 Q는 총 대출량이라고 볼 때 금리와 총 대출량 전부 시간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그게 바로 이자 증감분, 대출 증감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미분한 것이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의 실제 대출 금리, 그다음에 대출 총량 요 데이터 실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산수를 해봤더니 앞으로 이익 증가세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걸 그때 이렇게 설명한 그런 영상도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비슷하게 말이죠. 지금은 하이닉스 수익률이 저렇게 높습니다. 근데 저거 얼마 전에는 지금 60% 훌쩍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9%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경에 하이닉스 저 수익률 마이너스 가능성을 저는 지금 주목을 합니다. 주가 7만 5천 원 밑으로 깨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경에. 장기적으로 한 4만 원대 구경할 것 같고요. 회복 여부는 그 이후에 추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조만간 삼성중공업 수익률이 하이닉스 수익률 추월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삼성중공업 YTD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하이닉스 수익률은 계속 이제 뱉어낼 거고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렇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거 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수조 원대 적자가 지금 지속되는데 3분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 말까지 회복되면 저는 행운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업황이 나빠진 원인이 해결될 조짐이 전혀 없잖아요. 반도체 지금 문제점, 불황 앤더 차이나 리스크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게 해결될 조짐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전에 올렸던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분석한 영상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분석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거 전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로 돌아와서 한화오션이 과거 대우조선과 달라진 게 뭡니까? 한화그룹이 아주 깨끗한 돈, 프레시머니 2조 원가량 투입을 했고요. 수출입은행이 연체 이자를 새로 프린트한 주식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채무 불이행 상태는 지금 벗어났습니다. 연체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하여튼 그동안 하나오션은 장사해서 이자도 갚지 못한 그런 지경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은 언제든지 저런 거 파산시켜버리고 또 청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채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그룹이 2조 원을 새로 투입을 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자를 출자 전환해 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사 회생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동안 장사 못하던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균 이상으로 장사를 잘하게 된다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하나오션도 조선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누리겠죠. 근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삼중이나 현중이나 현미나 하나오션이나 평균적으로 똑같이 누리는 것이지 하나오션만 유달리 그 혜택을 누린다. 이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하나오션은 수주 꼴찌이고요. 예? 제가 그린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20년 이후가 수주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꼴찌이고요. 수주 잔고도 지금 신통치 않습니다. 재무 구조는 여전히 매우 끔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 2조 원 태워봤자 은발의 오줌누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저렇게 압도적 고공행진하는 게 저게 정당한가? 요걸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삼중, 현중, 현미, 한화 이렇게 4개 종목을 비교를 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으면은 저거는 일종의 조선주 ETF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요 ETF라고 봐야지 실질적으로는 조선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반대할 수 없는 사실 이런 걸 공지 사실이라고 합니다. 공지의 사실. 공시하고는 다르죠. 공지,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 공개된 사실, 이런 겁니다. 공시의 사실. 그러니까 팩트. 그러니까 참이다, 참. 맞다, 맞는 사실이다, 이런 겁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런 공지의 사실 2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정이익이라고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추정 이익 자체가 나중에 그러니까 실현되는 이익과는 다르겠죠. 그건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저렇게 추정 이익이 보도됐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해서 추정 퍼를 제가 산수를 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퍼의 정의라는 것은 주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주당 이익은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주식수 곱해버리면 분자는 시가총액되고요. 분모는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추정 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추정퍼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기업은 퍼를 산정을 안 하죠. 근데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23년에 연간 추정 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익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가령 영업이익도 있고 순이익도 있고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이런 것도 있고요. EBIT.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을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영업이익이 모든 이익의 출발 아닙니까? 출발. 즉 영업이익에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이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모든 이익의 출발점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을 산정하잖아요. 저걸 갖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해서 그 번 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이자 못 갚으면은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파산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월급장이가 월급으로 대출 이자는 낼 수 있나 요거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퍼라는 것은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제 산정을 한다고 할 때 가령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시가총액도 올라갑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고요. 그래서 퍼라는 것은 요게 그러니까 분모 분자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기업마다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그 이익이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본질은. 그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 그렇잖아요. 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그렇고
그래서 펀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거 있잖아요. 분모가 늘면 분자도 는다고요. 분모 줄면 분자도 줄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일정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일정한 밴드에서 변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종업계 평균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한화오션의 펀은 너무 높습니다. 예? 저렇게 삐죽 튀어나오면은 이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것처럼, 예? 이제 두드리고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펀 너무 높잖아요. 예? 한화오션의 펀가 지금 현저하게 높은데 저게 정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화오션의 향후 추정 영업이익이 앞으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급증해야 합니다. 예. 예? 이게 시장이 전부 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시장 전체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 예? 현재 시장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회사가 발표한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2천억보다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 영업이익 전망 너무 낮잖아요, 저거. 저게 지금 금년 전망시이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실제로 2분기도 한화오션은 적자 지속이고요. 3분기 흑자 전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그때 가서 이제 장부를 까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지금만 보면은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은 낮아져야 합니다. 즉 주가가 현 수준에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선주의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야지 이 평균에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향후 한 10년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화오션은 폭발적인 이익 증가를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이죠. 한화오션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겁니다. 앞으로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업황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화오션 모두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삼성, 현대미포 한결같이 다 기라성 같은 기업들인데 전부 다 2등 하라 그러면 서러워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적어도 하나보다는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삼중, 현중보다도 상대적으로 한화가 압도적으로 돈을 더 벌게 된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평균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건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평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말이죠. PBR을 가지고 공개 자본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PBR을 가지고요. 예. 지금 KRX에서 PBR을 실시간 공개하죠. 예. 그게 지금 우리 누구나 입수할 수 있습니다. PBR. 그래서 7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이 PBR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죠. 저것도 지금 한화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PBR은 뭡니까?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숫자이고요.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것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 뺀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예. 여기서 순자산 할 때 순자, 총자산, 총부채 할 때 총자, 이따위 접두사 저는 전혀 필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왜 자꾸 이런 불필요한 접두사를 덕지덕지 같이 갖다 붙이는지 참 한심합니다. 예, 한심합니다. 대차대조표 항등식이 있죠. 자산 이퀄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산 이퀄 자본 더하기 부채. 좌변은 실물 자산을 나타내고요. 우변은 그 실물 자산을 어떻게 장만했느냐. 돈의 소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변은. 그래서 자본은 시돈 태웠다는 거고요. 부채는 빚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산에 그걸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나누는 것은 영업 레버리지가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대차 대조표 항등식 자산 이퀄 자본 플러스 부채가 말하는 것은 좌변의 자산을 굴려서 이제 예? 삼성중공업 같으면 배도 만들고 플랜트도 만들고요. 예. 하이닉스 같으면 반도체 만들어 찍어서 이제 팔아야 되고요. 다 지금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측 자본 더하기 부채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굴려서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 자산으로 빚 갚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라고. 즉 돈을 바꿔야 돼. 자산을 굴려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죠. 그래서 먼저 부채 갚고 남는 게 자본의 주인, 즉 자본주가 갖는다. 그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본 항등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자본 이퀄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상 자본 이퀄 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그 대차대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에 따라서 동일 기준으로 발표를 해야지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PBR이라는 것도요, 이제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누어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산정한 것이 저 PBR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PBR이라는 저 그림을 주어진 공제 사실로 일단 전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KRX가 실시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전제해서 시가총액을 PBR로 나눠버리면 그게 뭡니까? 추정 자본이라는 겁니다. 추정 자본. 이걸 제가 산수를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죠. 한화오션의 자본 꼴랑 1.27조 원. 와, 취약합니다. 한화그룹이 돈 2조 원 태웠다는데도 지금 저 꼴입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이 돈 태우기 전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다. 독자 생존 불가능했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화오션은 저 자본주가 너무 취약합니다. 저거 확충하는 방법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또 저 유상증자 할 겁니까? 유상증자 안 하려면은 물건 팔아서 돈 벌어서 이익잉여금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은 지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에 이자도 못 내던 그 한화오션이 앞으로는 이자 이상의 영업이익 올리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비용 다 까고 영업이익에서 일단은 이자를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익잉여금을 축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익잉여금 축적해야지 저 자본을 확충할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 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렇습니다. 아니면 수출입은행이 계속 출자 전환 해버리면은 그 주식 막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본질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창출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거 담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량 수주입니다. 근데 수주는 지금 꼴찌지 않습니까? 수주 꼴찌. 그래서 비록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돌아가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뭐 여전히 의심하면서 계속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화오션은 현재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실적 개선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추정퍼하고 PBR 저 그림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저 저평가가 정당한가?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저 그림은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 하반기 이후에 지금부터 예정된 우량 수주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주 공시날 순서대로 다시 한번 새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수북하게 대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이변이 없는 한 하반기에는 삼성중공업 수주 증가세가 가장 1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금년 또는 내년 이렇게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 넘지 않겠나, 연간 수주액이. 지금까지 연간 수주액 최고치가 212억 불인가 그랬었죠. 그거
금년에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예, 하반기에 제대로 되면은 예정된 게 공시가 나면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수주 공시 나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지금 입찰에 참여 중인 것은 싹 다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최소한이고 추가된다 이겁니다. 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공시라는 거죠. 갑툭 공시. 그것도 적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서 또 주목해야 할 거, 내년 이후 주목할 것이 바로 글로벌 CCS 동맹입니다. CCS 동맹. 이거는 가령 삼성중공업하고 말레이시아의 그 MISC나 독일의 만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여기 성급 회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글로벌 그 유명한 그 엔지니어링 그 회사도 포함되어 있죠. 예. 이거 이전에 영상에 다 몇 번 있습니다. 영상에 올린 게 몇 건 있습니다. 이 CCS 분야에 글로벌 1등 하는 기업들이 기업 동맹을 맺은 겁니다.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만들고 그 다음에 FCSU 플러스 이 해상에 부유식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했다가 땅속에 파묻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이거 만드는 기능을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수행하기로 그 기업 동맹들 간에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수주가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저기서 물음표 해놨는데 수주가 얼마나 될지 지금은 산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 산수가 거의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에 현재 그 삼성중공업이 집중적으로 동간이주 투입하는 분야가 바로 자율운항하고 인공지능 아닙니까? 이런 거를 FCSU 플러스 저런 데다가 투입해버리면은, 와, 세상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수주 잔고도 글로벌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금년에 상선 수주 목표를 낮췄습니다. 이건 말이죠. 업황이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수주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상선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해양 플랜트 비중을 늘리려고 삼성중공업이 똑똑하게 행동한 겁니다.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나마 그 상선도 수익성 위주로 지금 선별 수주하고 있다. 요런 거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요거 대량 수주할 거다. 요런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이슈도 있고요. 이게 방산 분야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함이건 또 항공모함이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하니까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잘 합니다. 이게 다 좋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과연 이런 재료가 현재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떼돈 벌어줄 것인가? 요거 의심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홍보면 절대 안 합니다. 삼성중공업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봤던 투자 성적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종목들, 거기 등장하는 종목들하고 같이 예전에 같이 잘 놀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특히 저는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 얘하고, 비교적 오래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놀았던 게 그게 팬데믹 이후 저점 근방에서 완전히 공포가 진두를 때 하이닉스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 코덱스 곧보스죠. 곧보스 이익 실현해서 하이닉스 매집하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투자했죠. 하이닉스 한 13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5만 원 전에 다 팔아치웠습니다. 고점에서 못 팔았고요. 한 14만 원에서 싹 팔아치웠습니다. 그때도 그 영상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저는 탈출했다고 보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고 놀아날까 이리저리 헤맸죠. 헤매다가 이 조선주는 예전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슈퍼사이클 조선주 그때 들어가기 전에 기아차도 잠시 건드렸다가 별로 재미 못 봤고 유한양인가 잠시 건드렸다가 그것도
뭐 하여튼 손해는 안 봤지만 별로 뭐 오래 놓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던져버렸고 예, 뭐 이것저것 그 헤매고 있다가 슈퍼사이클에 그 말에 낚여갖고 뭐 지금까지 한 2년 이상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홍보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가령 지난주에도 저점 근방이면은 거의 매일 추가 매집해서 물량 아직도 늘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물량 고프다 이겁니다. 예, 다음 주에도요. 저점 근방이라고 생각되면은 더 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덩신은 팔고 천재는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세계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만 이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의 천재들이 조선 슈퍼사이클을 돌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는 하나오션 팔아치우고 삼성중공업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